반점. 너데니얼 호손 단편소설. 지난 세기의 마지막 시기 과학을 신봉하는 남자가 살았다. 그는 모든 자연과학의 분야에 능통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 그는 화학적 애정보다 영혼의 애정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상태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조수에게 연구실을 맡기고 실험실용 화덕 연기가 묻은 얼굴을 닦고 손가락에 묻은 화학 용액 얼룩을 지운 다음 한 아름다운 여자에게 자신의 부인이 되어 달라고 청혼했다. 전기가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자연의 신비가 서서히 과학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 상대적으로 새로웠던 시기에 과학에 대한 사랑이 연인에 대한 사랑을 압도하는 것이 드물지 않았다. 애정의 깊이와 몰입력에 있어서 보다 높은 지적 능력과 상상력, 열정,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많은 과학의 열렬한 신봉자들이 지적하듯 고도의 지성이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는 것을 가능케 했다. 그렇게 되면 과학자는 우주를 창조한 힘의 비밀에 손을 넘고 스스로를 위한 새로운 세계를 펼칠 수 있었다. 에일머가 이러한 종류의 자연에 대한 압도적 지배력을 신봉했는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그는 과학적 탐구에 온몸을 바쳐 헌신했고 그에게는 주말의 휴식조차 과학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단 젊은 아내를 위한 그의 사랑은 과학의 열정보다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 대한 사랑은 과학의 열정과 혼재되고 그것을 강화함으로써만 의미를 가졌다. 그러한 두 열정 간의 결합으로 인해서 정말로 특별한 결과가 벌어졌고 굉장히 인상적인 도덕률이 탄생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에일머가 아내를 바라보다가 그의 표정 위로 곤란한 감정이 내비쳤다. 그리고 그가 말을 시작했다. 조지아나. 그가 말했다. 당신 뺨 위에 있는 반점을 없앨 생각을 해본 적이 없나요? 아니요, 전혀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태도가 너무 진지한 것을 깨달은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다.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꽤 자주 이 반점이 매력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죠. 다른 사람의 얼굴에 있었다면 그랬겠죠. 그녀의 남편이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 얼굴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조지아나. 당신은 자연의 손으로부터 완벽에 가까운 외모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결함조차도 물론 내 입장에서는 그것을 결함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면 아름다움이라고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충격적으로 두드러지죠. 지상의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느껴지니까요. 내가 남편에게 충격을 주고 있었군요. 조지아나가 외쳤다. 그녀는 마음 깊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았다. 순간적인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던 그녀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우리 부모님에게서 나를 데리고 왔나요? 충격을 주는 상대와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이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언급할 것이 있다. 조지아나의 왼쪽 뺨 가운데 특이한 반점이 있었다. 그녀 얼굴의 피부와 혈색 깊이 뿌리 박힌 반점이었다. 보통 때 그녀의 얼굴은 건강하지만 미묘한 윤기를 띠었는데 그때 반점은 희미한 진홍색을 띠었다. 주변의 장미빛 피부에 대비되어 미미하게나마 반점의 윤곽이 보였다. 그녀가 얼굴을 붉히면 반점은 점점 더 희미해져서 피가 몰리는 피부 사이로 사라졌다. 그럴 때 그녀의 얼굴은 반짝이는 윤기로 뒤덮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져서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면 다시 반점이 나타났다. 눈 위에 찍힌 진홍색 얼룩처럼 두려울 정도로 뚜렷한 반점이 나타났다. 반점의 모양은 손의 모양을 아주 많이 닮아 있었다. 아주 작은 아기의 손만한 크기였다. 조지아나의 연인들은 그녀가 태어날 당시 작은 요정이 뺨에 작은 손을 내려놓았던 것 같다고 말하고는 했다. 그리고 그 요정의 손짓 덕분에 그녀에게 아름다움과 마법 같은 재능이 주어진 것이라고 표현해서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적도 있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신비한 손자국에
자신의 입술을 댈 수 있다면 목숨이라고 버릴 수 있다고 절박하게 생각을 했다. 하지만 요정의 손이 만들어낸 그녀의 인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졌다. 어떤 까다로운 사람들은 흥미롭게도 이런 그녀와 같은 성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였지만 이 핏빛 손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음침하게 보이게 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런 평가는 아름다운 조각상이 검푸른색의 얼룩 하나 때문에 괴물로 변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었다. 그에 반해 근육질이 많은 유의 사람들은 그 반점에 경의를 표하거나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럼으로써 결정과 유사한 것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상적인 사랑스러움의 표본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에일머는 결혼 전에는 그 반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는 자신이 후자에 속하는 남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그녀가 조금만 덜 아름다웠다면 물론 질투의 여신은 그녀에게서도 비웃을 거리를 발견해내고는 했지만 이 손처럼 생긴 반점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되레 그녀에 대한 애정이 고조되었을 것이다. 그 반점은 그녀의 심장이 뛸 때마다 희미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은근히 다시 나타났다가 반짝였다가 어두워졌다. 반점이 없었더라면 그녀가 완벽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그녀의 얼굴 변화에 따라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반점의 존재가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다.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순간적인 존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또는 인간의 완벽함에는 고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자연이 그녀에게 남겨놓은 치명적인 결점이 그 반점이었다. 진홍색 손은 인간이 가장 순수한 상위의 존재를 잡아채서 가장 천한 짐승의 수준으로 타락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듯 했다. 그 타락은 모든 고귀함조차도 결국 먼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맥락에서 에일머는 이 반점이 상징하는 것이 아내가 죄와 슬픔, 퇴폐, 죽음에 휘둘린다는 의미라고 생각했고 그의 상상은 오래지 않아서 그 반점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꿔놓았다. 그리고 조지아나의 아름다움이 영혼과 감각 모두 그에게 준 기쁨보다 더 강력한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다. 하루하루가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도치 않게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의도와 반대로 이 괴물 같은 주제에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게 보였지만 그 주제는 셀 수 없이 많이 생각과 감정, 감상의 흐름을 불러왔고 그것들이 그의 마음 한가운데를 차지했다. 동이 틀 무렵 에일머가 눈을 뜨면 그녀의 얼굴이 바로 보였고 그 불완전함의 상징이 눈에 띄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마주 앉으면 그의 눈길이 은밀하게 그녀의 뺨을 훑었고 벽난로 속 거친 불길이 반사된 눈동자로 그 기이한 손을 지켜보았다. 그가 기꺼이 경외를 표하는 죽음의 상징이 적힌 흔적이었다. 그러면 조지아나가 그의 시선을 의식하고 몸서리를 치기도 했다. 그녀의 뺨의 장미빛을 시체 같은 창백함으로 바꾸는 데는 특이한 표정을 담은 그의 얼굴과 시선이면 충분했다. 그런 창백함 속에서 진홍색 손은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그 손은 순백색의 대리석, 귀에 루비로 새긴 작은 문양처럼 보이기도 했다. 어느 날 밤 모든 빛이 어두워지고 불쌍한 그녀의 반점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녀가 자발적으로 그 주제를 꺼냈다. 당신 혹시 기억하나요? 미약하게 미소를 지으려고 애쓰면서 그녀가 말했다. 이 이상한 손에 대해서 당신이 어젯밤 꾼 꿈에 대해서 기억이 나요? 아니요, 전혀요. 에일머가 깜짝 놀라서 외쳤다. 하지만 그가 건조하고 냉정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의 감정 깊은 곳에 있는 느낌을 숨기려는 시도였다. 어쩌면 꿈을 꿨을 수도 있겠죠. 잠들기 전에 내 환상 속에서 그 손이 보였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그 손꿈을 꾼 것이 맞아요? 조지아나가 망설이면서 말을 이었다. 지금 자신이 하려는 말이 눈물 때문에 멈춰질까봐 조심스러운 듯 했다. 끔찍한 꿈이겠군요. 당신이 그것을 잊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잠꼬대를 했어요? 기억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은 그녀의 가슴 속에 있어. 그것을 빼내야 해. 기억해봐요, 내 사랑. 당신이 그 꿈을 제대로 기억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잠을 자면서도 그녀를 흔드는 환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남편의 마음이 우울해졌다. 그리고 그 대화가 부부를 괴롭혔다. 그리고 실제의 삶이 보다 깊은 곳의 비밀로 인해서 두려움에 쌓였다. 에일머는 이제 자신의 꿈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그는 실험실의 조수 아미나덕과 함께 그 반점을 지우는 수술을 하는 꿈을 꿨다. 하지만 조지아나의 심장에 닿을 때까지 수술용 나이프로 살을 베고 손을 피부 아래로 집어넣어야만 했다. 그렇게 깊게 찔러 들어가면서도 그녀의 남편은 반점을 베어내려고 시도했다. 그의 기억 속에서 그 꿈이 완전한 형체를 갖추자 그는 눈앞의 아내에게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가끔씩 진실은 잠의 옷을 입고 밖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꿈속에서 진실은 핵심을 직접적으로 타협 없이 표현한다. 그때까지 그는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포괄적인 영향력을 깨닫지 못했다.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마음속 방법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에일머, 조지아나가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이 불행한 반점을 제거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반점을 제거하면 치료가 불가능한 기형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반점이 제 생명만큼 깊이 뿌리 박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 뺨을 꽉 잡고 있었던 이 작은 손을 없앨 방법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조지아나, 나도 그 점에 대해서 오랜 시간 생각을 해봤어요. 에일머가 서둘러서 대답했다.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완벽하게 확신해요. 만약에 단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조지아나가 말을 이었다.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시도를 해봐야죠. 위험 때문에 후회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혐오스러운 반점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공포와 역겨움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는 삶이 지금은 짐이 되고 있어요. 이 끔찍한 반점을 없애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아요. 당신은 과학의 조예가 깊고 세상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온갖 놀라운 것들을 이뤄냈죠. 손가락 2개로 가려지는 이 반점을 제거할 수 있나요? 당신의 불쌍한 아내가 정신병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나요? 가장 고귀하고 사랑스럽고 달콤한 내 부인. 에일머가 미칠 듯 기뻐하며 말했다. 내 능력과 지식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요.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왔어요. 너무 깊게 생각을 한 나머지 당신보다 약간 불완전한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조지아나. 당신이 나를 과학의 핵심으로 이끌고 있어요. 얼굴의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사랑스러운 뺨을 나무랄 데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해요. 가장 우아한 작품 속에 자연이 실수로 남겨놓은 불완전함을 내가 고치게 된다면 그것이 나의 완전한 업적이 될 거예요. 조각상으로 만든 여자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피그말리온조차 나보다 더 큰 감격은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정됐어요. 조지아나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이 반점이 내게는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에일머.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뺨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오른쪽 뺨이었다. 진홍색 손에 얼룩이 있는 왼쪽 뺨이 아니라. 다음 날 에일머는 집중된 생각과 지속적인 주의를 필요로 하는 수술에 대한 계획을 아내에게 알렸다. 조지아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수술의 성공에 필수적인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에일머가 실험실로 사용하고 있는 커다란 사무실을 찾아가서 조용히 수술 준비를 시작했다. 그 실험실에서 에일머는 젊은 시절 내내 커다란 노력을 기울여서 자연의 기초 역학에 대한 많은 발견을 했고 그 발견들은 유럽의 학계에서 커다란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그 창백한 과학자는 이 실험실에 조용히 앉아서 하늘 위 구름 속과 가장 깊은 지하 세계에 대해서 탐구했다. 화산의 화염을 일으키고 유지하는 자연적 원인과 땅 위로 용솟 숨치는 간헐천의 신비, 지구의 어두운 바닥에서 흘러나와 의학적인 효과를 보이는 온천의 비밀에 대해서 연구했다. 탐구의 초기 시절 그는 인간 육체의 뼈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연이 땅과 공기, 영혼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걸작인 인간을 만들어내고 성장시키는 과정을 재현하려고 애쓰기도 했다. 하지만 꽤 오래전부터 에일머는 인간에 대한 탐구를 옆으로 제쳐두고 있었다. 인간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이 대부분 맞부딪히는 상황에 그 역시 직면했던 것이다. 위대한 창조주, 어머니 자연은 우리가 햇빛 속에서 자신을 탐구하도록 허용하지만 자신만의 비밀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 겉으로는 열려있는 듯 보이지만 의미 있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적은 없다. 어머니 자연은 우리가 자신을 망치고 고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허용한다. 하지만 질투심이 강한 부모처럼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에일머는 반쯤은 잊고 있던 연구를 다시 시작했다. 당연히 처음에는 커다란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조지아나의 치료를 위해서 그가 세운 계획 상필요한 것들이었다. 그가 아내를 이끌고 실험실의 문지방을 넘는 순간 조지아나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에일머는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면서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창백한 뺨 위로 불타오르는 듯 빨갛게 변한 반점 때문에 놀라서 무의식적으로 몸을 떨었다. 그의 아내가 정신을 잃었다. 아미나덥, 아미나덥. 거칠게 바닥을 발로 치면서 에일머가 외쳤다. 바로 방 안쪽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는데 키가 작지만 육중한 몸매와 얼굴을 뒤덮는 거친 머리카락, 실험실용 화덕에 그을음이 묻은 얼굴을 가진 남자였다. 그 사람은 에일머의 과학적 탐구 과정 전체를 함께 한 사람이었고 실험실의 모든 장비들이 언제나 잘 준비되도록 유지하는 사람이었다. 과학적 법칙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해도 없지만 장비들을 다루는 교묘한 솜씨를 자랑하면서 실험실 주인이 설계한 실험의 세부 사항을 직접 실행했다. 강한 민과 거친 머리카락, 그을음이 묻은 얼굴, 그리고 그를 둘러싼 세속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는 물리적 자연을 대변하는 존재로 보였다. 그에 반해 말은 몸매와 창백하지만 지적인 얼굴을 가지 네일머는 영혼의 세계를 대변하는 존재였다. 안쪽 방문을 열어요. 아미나덕. 에일머가 외쳤다. 그리고 훈증제를 피워요. 알겠습니다. 아미나덕이 대답하면서 생기를 잃은 듯한 조지아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만약 저 여자가 내 아내라면 반점을 없애지 않을 텐데. 잠시 후 조지아나가 정신을 차리고 코를 찌르는 강한 향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죽은 사람처럼 희미해졌던 의식이 점점 돌아왔다. 그녀 주위의 풍경이 마치 마법처럼 보였다. 에일머는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과학적 지식을 추구했던 연기나고 더러운 방을 아름다운 여성에게 어울리는 작은 별장 같은 곳으로 변화시켰다. 그 어떤 장식품도 자아낼 수 없는 장대함과 우아함의 조합이 느껴지는 훌륭한 커튼이 벽에 걸려 있었다. 커튼이 천장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풍성하고 육중한 주름이 온갖 곡선과 직선을 그렸고 영원한 우주로부터 그 방을 분리하고 있는 듯 했다. 조지아나에게 낯선 방은 아니었지만 그곳은 구름 사이의 저택처럼 느껴졌다. 에일머가 화학 실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햇빛을 막은 다음 다양한 색조를 가졌지만 하나같이 부드럽고 우아한 색을 가진 램프를 켰다. 그는 아내의 옆에 무릎을 꿇고서 집중해서 그녀를 살펴보고 있었다. 하지만 염려가 느껴지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과학적 지식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마치 그가 그녀 주위에 마법의 원을 그리면 그 어떤 악마의 힘도 그녀를 침범할 수 없을 것이라는 태도였다. 여기가 어디죠? 아? 이제 기억나요? 조지아나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손을 뺨 위로 올려서 남편이 끔찍한 반점을 보지 못하도록 가렸다. 걱정하지 말아요, 여보. 그가 외쳤다. 나한테서 도망칠 필요 없어요. 나를 믿어요, 조지아나. 당신에게 딱 하나 남겨진 불완전함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없애는 것이 무한한 기쁨이 될 테니까 말이에요. 아, 그러지 말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반점을 보지 말아요. 당신이 두려워하면서 떨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조지아나를 달래고 수술과 관련된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서 에일머가 작고 가벼운 과학의 장난을 시작했다. 보다 심오한 학문을 통해서 그가 배운 것들이었다. 허공 같은 형체들과 형체를 가지지 않은 이미지들, 비현실적 아름다움을 가진 형체들이 나타나더니 그녀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햇살 위에서 발걸음을 내딛고 바로 사라지는 광경이 벌어졌다. 조지아나 역시 이런 광학적 현상에 대해서 꽤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환상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녀의 남편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일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겨질 정도였다. 그리고 그녀가 방안을 조금 더 둘러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마치 그녀의 생각에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형체를 가진 이미지들이 그녀 앞스크린 위로 흘렀다. 실제 세계의 이미지들은 원래의 모양을 완벽하게 재현해내고 있었다. 아니, 그림이나 이미지, 그림자를 원래의 것보다 매력적이게 만드는 마법 같은 매혹과 묘사하기 힘든 차이가 존재했다. 그것들을 다 보고 나자 에일머가 그녀의 시선을 돌려서 상당히 많은 양의 흙이 담긴 그릇을 보게 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 일었지만 흙덩이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버섯들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랐다. 가느다란 줄기가 올라오더니 이파리들이 천천히 펼쳐졌다. 그것들 사이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꽃이 하나 보였다. 마법 같아요. 조지아나가 외쳤다. 만지고 싶지만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뽑아봐요. 에일머가 말했다. 뽑아서 잠깐 그 향을 맡아요. 몇 분만 있으면 꽃이 시들 거예요. 그리고 갈색의 씨앗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이것처럼 짧은 생애를 가진 종에게 유일하게 영속적인 것이 그 씨앗이에요. 하지만 조지아나가 꽃을 만지자마자 줄기가 파르르 떨리더니 이파리가 석탄처럼 검게 변했다. 마치 불이 옮겨 붙은 것 같았다. 너무 강한 자극이었군요. 에일머가 생각에 잠겨서 말했다. 그 실패한 실험을 대신하기 위해서 자신이 발명한 기구를 통해서 그녀의 초상화를 그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그것은 윤기나는 금속판 위에 빗줄기를 노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조지아나가 그것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너무나도 흐릿하고 알아볼 수 없는 초상화 결과물을 보고 그녀가 몸서리를 쳤다. 뺨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작은 손 모양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에일머가 금속판을 빼앗듯 가져가서 부식성 산성 용액통 안으로 던졌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이 실망스러운 결과들을 모두 잊었다. 물리학 탐구와 화학 실험들에 대해서 그녀에게 설명하면서 그의 얼굴이 붉어지고 힘든 기색이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있어서 그는 힘을 얻는 것처럼 보였고 그가 사랑하는 학문의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그의 얼굴이 빛나는 듯 보였다. 그는 연금술사들의 기나긴 역사에 대해서 설명했다. 수세기에 걸쳐서 연금술사들은 모든 것들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기초물질을 통제하는 황금률과 어떤 물질에도 사용할 수 있는 용매를 탐구해왔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에일머는 그런 용매 또는 물질을 찾는 것이 가능성의 영역 안에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였다. 아주 단순한 과학 법칙조차 그 가능성을 증명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가 덧붙였다.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심오한 탐구를 진행한 과학자라면 높은 지혜를 가지게 되고 결국 그 힘을 행사하지 않게 되겠죠. 생명을 살리는 만능약에 대한 그의 의견 역시 다르지 않았다. 에일머의 의견으로 생명을 몇 년 동안 또는 영원히 연장하는 용액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균형을 해치는 일이 될 테고 불사의 약물을 마시는 행위는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엘머, 지금 진심인가요? 조지아나가 놀라움과 두려움에 쌓여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 힘을 가진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아니, 그런 상상조차도 끔찍해요. 오, 떨지 말아요, 내 사랑. 그녀의 남편이 말했다. 우리 삶에 이상한 영향을 미칠 것들에 대해서 연구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그 작은 손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관점이 언급되자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조지아나가 몸을 떨었다. 마치 뜨거운 다리미가 뺨에 닿은 것 같은 반응이었다. 에일머가 일을 시작했다. 실험용 화덕이 있는 방에서 그가 아미나덥에게 지시를 내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그러면 거칠고 흉한 목소리가 대답을 했다. 인간의 말소리라기보다는 짐승의 으르렁거림이나 툴툴거림 같은 소리였다.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더 네일머가 다시 나타나서 그녀에게 화학 물질과 자연의 보물들이 모인 캐비닛을 구경하자고 권했다. 그가 작은 유리병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는 영국 전체에 부는 바람의 향기를 실을 수 있는 강한 향수액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그 작은 유리병 안의 향수액의 가치는 헤아릴 수도 없다고 말하면서 몇 방울을 실험실 허공에 뿌렸다. 그러자 코를 자극하지만 상쾌한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이것은 뭐예요? 작은 수정구슬을 가리키면서 조지아나가 말했다. 황금색 객체가 들어있는 구슬이었다.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생명을 연장하는 만능약처럼 보여요. 어떤 점에서는 그렇죠. 에일머가 대답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죽음의 만능약이죠.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발견된 독약 중 가장 귀한 것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당신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 어떤 생물이라도 삶을 마치게 할 수 있어요. 쓰는 양에 따라서 그 생물이 몇 년 동안 더 살다가 죽게 할지 아니면 다음번 숨을 들이키기 전에 죽게 할지 결정할 수 있어요. 수백만 명의 행복을 위해서 목숨이 취해야 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어떤 강한 경비대를 가진 왕도 죽음을 막을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렇게 무서운 약을 왜 가지고 있나요? 조지아나가 공포에 떨면서 물었다. 오해하지 말아요, 여보. 그녀의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다. 나쁜 효과보다는 좋은 효과가 더 큰 용액이기도 해요. 여기를 봐요. 상당히 훌륭한 화장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물에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씻으면 손을 씻는 것처럼 쉽게 주근깨를 제거할 수 있어요. 훨씬 더 많이 넣으면 뺨에서 핏기를 모두 빼내고 창백한 유령의 뺨에 장미빛 홍조만 남게 해주죠. 그러면 그 용액을 가지고 내 뺨을 씻을 생각인가요? 조지아나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아, 아니요. 그녀의 남편이 서둘러서 대답했다. 이것은 피부 표면에만 작용만 해요. 당신 경우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조지아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에일머는 계속해서 방 안 환경이 어떤지, 온도가 알맞은지 등에 대해서 물었다. 이런 질문 때문에 조지아나는 이미 자신이 어떤 치료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공기 중에 향기나 음식 속의 성분으로 치료를 시작한 것이라는 추측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상상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기이하고 묘사하기 힘든 기분이 그녀의 혈관을 타고 돌면서 반쯤은 고통스럽고 반쯤은 즐겁게 그녀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녀가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은 흰 장미처럼 창백했고 뺨 위에는 진홍색 반점이 선명했다. 그녀가 그 반점을 증오하는 마음은 에일머보다 훨씬 강했다. 남편이 적당한 화학 물질을 조합하고 분석하는 시간 동안에 지루함을 떨치기 위해서 조지아나가 과학책에 꽂힌 서재로 시선을 돌렸다. 어둡고 오래된 책들 사이에서 소설과 시가 보였다. 그것들은 모두 중세시대 학자들의 작품으로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코넬리우스 아그리파, 파라셀수스 등의 작품이었다. 또한 노쇠 머리를 창작한 유명한 수도사의 작품도 있었다. 노쇠 머리는 일종의 자동기계를 가리키는 용어로
작자 미상의 중세 소설에 등장한다. 역자주 이 모든 학자들은 자신의 시대를 앞선 사람들이었지만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래도 그들은 탐구를 통해서 자연을 넘어서는 힘을 얻고 영적 세계를 압도하는 물리적 세계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믿어졌다. 왕립협회의 초창기 책들만큼이나 호기심에 가득 차고 상상력이 풍부한 작품들을 남긴 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연 철학, 즉 과학의 한계를 의식하지 않고 놀라운 현상들을 계속 기록하고 그 놀라운 현상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하지만 조지아나에게 흥미로운 책은 남편이 직접 기록한 방대한 실험 기록이었다. 과학 탐구를 하면서 실행한 모든 실험을 기록하고 애초의 실험 목적과 실험 중 사용한 방법들, 최종적인 성패 여부, 그 결과를 만들어낸 외부 요소들을 기록한 책이었다. 그의 열정적이고 호기로우며 상상력이 풍부한 동시에 실질적이고 고된 삶을 상징하는 책이었다. 그는 숨겨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물리적 세부 사항을 고려하고 제어하면서 그것들의 영적 의미를 되새겼다. 그렇게 해서 그는 단순한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고 영혼의 존재자를 향한 열정과 감흥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순수한 흙덩어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기록을 읽으면서 조지아나는 그 어느 때보다 남편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판단력에 대한 그녀의 자신의 의존감은 좀 더 줄어들었다. 그가 아주 많은 것들을 성취해왔지만 가장 빛나는 성공조차도 거의 확실한 실패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가 원래 의도했던 이상적인 결과에 비교한다면 그랬다. 그의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는 평범한 자갈돌이었다. 그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숨겨진 엄청난 보석들과 비교한다면 그 역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남편에게 엄청난 영광을 가져다 준 업적들로 가득한 그 기록은 어떤 점에서 유한한 존재가 끄적인 우울한 기록이기도 했다. 그것은 슬픈 고백이었고 지성과 능력의 사람이 흙과 먼지에 뒤덮인 물질을 다루면서 괴로워한 기록이었다. 고귀한 자연의 가치를 추구하지만 육체의 제약 때문에 불쌍할 정도로 위축된 절망의 기록이었다. 아마도 천재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분야에서라도 에이머의 기록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듯 했다. 이 모든 인상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조지아나는 책을 열어둔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그녀의 남편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마법사의 책을 함부로 읽는 것은 위험해요. 그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그렇지만 그의 표정은 불안하고 불쾌해 보였다. 조지아나, 그 책에는 내가 다시 볼 생각도 없고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당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조심해요. 이 책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당신에게 경외감을 가지게 됐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운 성공까지 기다려요. 그가 즐거운 듯 대답했다. 그 다음에 경의를 표해도 좋아요. 아마도 그럴 가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먼저 당신의 목소리를 즐기고 싶어서 왔어요.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줘요. 그래서 그녀는 물처럼 흐르는 목소리와 노래를 통해서 그의 영혼의 목마름을 달랬다. 그리고 소년 같은 풍부한 즐거움을 드러내면서 그가 자리를 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결과는 이미 확실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가 떠나자마자 조지아나는 그를 따라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에일머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두세 시간 전부터 그녀의 관심을 끄는 증상이 있었다. 통증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몸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느낌이 반점에서 느껴졌다. 남편을 급하게 따라가던 그녀가 처음으로 실험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처음 그녀의 눈에 띈 것은 화덕이었다. 뜨거운 기구가 불꽃의 강렬한 화염 속에서 빨갛게 달궈져 있었다. 주변에 묻은 엄청난 그을음 때문에 몇십 년 동안 불타오른 화덕처럼 보였다. 기운차게 움직이는 증류기도 있었다. 방 안에는 금속 원통과관,
실린더, 소형 도가니 등 다양한 화학실험 기구들이 있었다. 방 안 분위기는 극도로 답답했고 실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상한 기체와 가스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대로 노출된 벽과 벽돌 등에 어우러져 단순하지만 흉측한 방 모습이 기이하게 보였다. 놀랄 정도로 우아하게 꾸며진 대기실에서 나온 조지아나에게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그녀의 관심을 끈 것은 에일머의 분위기였다. 그는 시체처럼 상백한 얼굴로 실험에 집중해서 몰입한 상태였다. 그는 화덕 위로 몸을 숙이고 지금 증류되고 있는 액체가 영원한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불멸의 약이라도 되는 듯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다. 조지아나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까지었던 자신감 넘치고 쾌활한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다. 조심해요. 이제 아미나덕. 조심해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니까. 에일머가 중얼거렸다. 실험 조수에게라기보다는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조금이라도 더 많거나 조금이라도 더 적으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아, 아미나더비 중얼거렸다. 여기 좀 보십시오. 여기요? 에일머가 서둘러 눈을 들어올렸다. 그가 조지아나를 보더니 처음에는 얼굴이 붉어졌고 바로 굉장히 창백해졌다. 그가 그녀에게 뛰어와서 팔을 잡았다. 그의 손가락 자국이 그녀의 팔에 남을 정도로 세게 잡았다. 여기는 왜 온 거예요? 남편을 믿지 못하나요? 그가 거칠게 외쳤다. 그 반점이 불러오는 질병을 가지고 내 실험실을 오염시킬 생각인가요? 그것은 옳지 않아요. 제발 나가요, 이 불쌍한 여자. 아니요, 에일머. 조지아나가 말했다. 그녀의 재능만큼이나 강한 권위와 확신을 담은 어조였다. 당신이 불평할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오히려 당신 아내를 못 믿고 있군요. 당신은 이 실험을 진행하면서 걱정하고 있다고 것을 숨겼어요. 내 남편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려줘요. 두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몸을 떨지 않을 거예요. 위험에 있어서 당신이 감당할 몫보다는 내 몫이 더 크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야, 조지아나. 에일머가 불안한 듯 말했다. 그런 위험은 없어요. 내 말이 맞아요. 그녀가 침착하게 말했다. 에일머, 나는 당신이 어떤 용액을 가져다 주더라도 기꺼이 마실 생각이에요. 그리고 같은 원리로 당신이 권한다면 나는 독약이라도 마실 수 있어요. 아, 내 사랑하는 부인. 에일머가 깊이 감동해서 말했다. 지금까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몰랐군요. 아무것도 숨길 것은 없어요. 이 작은 진홍색 손이 매우 피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강도로 당신의 몸에 들러붙어 있어요. 당신의 육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약보다 아주 조금 약한 강도의 약을 사용해봤어요. 이제 한 가지 방법만 남았죠. 그것마저 실패한다면 전체 계획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실들을 진작 말하지 않았나요? 그녀가 물었다. 왜냐하면 조지아나. 에일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위험이요? 딱 한 가지 위험만 존재하죠. 내 뺨에 흉측한 낙인이 남는다는 것이요. 조지아나가 외쳤다. 없애줘요. 없애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없애줘요.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미칠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 오직 하늘만이 알겠죠. 에일머가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있던 방으로 돌아가요. 잠시 후에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죠. 그가 그녀를 데리고 방으로 간 다음 다시 돌아왔다. 그가 보인 부드럽고 엄숙한 태도가 몇 마디 말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가 나간 후 조지아나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에일머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 이전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남편을 평가할 수 있었다. 그의 끔찍한 사랑에 그녀의 심장이 뛰고 몸이 떨렸다. 너무 고귀하고 순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벽함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꿈꿔왔던 것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는 것들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의 불완전함을 단순히 참고 견디는 저열한 종류의 감정보다 그의 감정이 그녀에게는 더 소중했다. 성스러운 사랑을 현실의 사랑으로 낮추는데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녀는 온 영혼을 다해서 그의 고귀하고 심오한 생각을 만족시키고 싶다고 기도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서 그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었고 모든 순간마다 그 순간을 넘어서는 뭔가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 주위로 남편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는 수정잔을 들고 있었는데 물처럼 흔들리는 무색의 액체가 불멸의 만능약처럼 보였다. 에일머의 얼굴이 창백했다. 두려움이나 불안을 넘어서는 마음의 상태와 영혼의 긴장이 드러나는 표정이었다. 이 액체의 조합은 완벽해요. 조지아나가 묻는 듯한 시선을 보내자 에일머가 대답했다. 내가 아는 모든 과학이 나를 속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실패할 리 없어요. 당신 이야기는 모두 알아들었어요. 사랑하는 에일머. 그의 아내가 천천히 말했다. 이 죽음의 표식인 단점을 없앨 수 있다면 다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죽음의 몸에 내어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처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삶은 슬픔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더 약했거나 눈이 멀었다면 행복한 삶이었을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강했다면 나는 희망을 가지고 견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나로서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중 하나예요. 당신은 죽음이라고는 맛볼 필요도 없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남편이 대답했다. 하지만 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약은 실패할 리 없어요. 식물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봐요. 창가에는 제라늄 하나가 있었는데 병에 걸려서 모든 잎에 노란 얼룩이 번져 있었다. 에일머가 제라늄이 자라고 있는 흙 위에 그 액체를 조금 부었다. 잠시 후 제라늄의 뿌리가 습기를 머금더니 노란 얼룩이 사라지면서 식물 전체가 생기를 띠었다. 증거는 필요 없어요. 조지아나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 약병을 나에게 줘요. 당신의 말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마세요. 고귀한 생명이요. 에일머가 열병에 걸린 듯 경외감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의 영혼에 불완전함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이제 당신의 감각과 육체 역시 모두 완벽해질 거예요. 그녀가 액체를 마시고 잔을 그에게 돌려줬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에요. 그녀가 하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천국의 샘에서 솟아나온 물처럼 느껴지는군요.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은은한 향기와 맛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며칠 동안 느껴왔던 갈증을 풀어주는 것 같아요. 이제 잠을 좀 자겠어요. 마치 노을이 지면 장미의 가운데 잎들이 오므라드는 것처럼 나의 육체와 감각도 영혼 주위로 몰려들고 있어요. 그녀의 마지막 말에는 부드럽지만 뭔가 꺼려지는 여운이 묻어 있었다. 희미하고 느린 발음을 모두 마치기 위해서 그녀가 가진 힘보다 더 큰 뭔가가 필요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잠에 빠지기 전 그런 식으로 말을 흘리는 일은 드물었다. 에일머는 그녀의 곁에 앉아서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살폈다.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지금 진행되고 실험에 달려있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의 기분에는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이 가지는 탐구자로서의 태도 역시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주 사소한 증상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녀의 뺨이 붉어지고 호흡이 약간 불규칙적으로 변하고 눈꺼풀이 떨렸으며 몸 전체에 인지하기 힘든 전율이 일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가 자신의 실험 노트에 적은 내용들이었다. 그의 노트 페이지마다 심각한 생각의 자국이 남아있었지만 수년간에 걸친 모든 지식과 노력이 이 마지막 실험에 집중되어 있었다. 기록을 하면서 그는 그 이상한 손의 반점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럴 때마다 그는 몸을 떨었다. 언젠가 한 번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충동에 이끌려 그가 그 반점에 입술을 댔다. 그러나 그 행동을 하는 순간 그의 영혼이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진 조지아나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이고 뭔가 항의하는 듯 중얼거렸다. 에일머가 시계를 살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다. 조지아나의 창백한 대리석 뺨 위에서 선명하게 보이던 진홍색 손이 조금씩 윤곽을 잃고 있었다. 그녀의 뺨은 그 어느 때보다 창백했다. 하지만 그 반점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마다 단계적으로 선명함을 잃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이 보이는 모습도 끔찍했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모습도 끔찍했다. 무지개가 하늘 위로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본다면 그 신비한 흔적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상상할 수 있다. 세상에나, 이제 그것이 거의 사라졌어. 에일머가 혼자서 중얼거렸다. 견디기 힘든 쾌감이 그를 휩쓸었다.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아. 성공이다. 성공이야. 이제 거의 희미한 장미잎색이 됐어. 조지아나의 뺨에 조금만 핏기가 돌아도 반점이 보이지 않아. 하지만 그녀가 너무 창백하군. 그가 창가의 커튼을 옆으로 제치고 대낮에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그녀의 뺨을 비추도록 했다. 동시에 메스껍고 거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의 조수 아미나덥이 기쁨을 표현하는 소리였다. 이런 세속적인 육체, 이런 비천한 몸. 에일머가 일종의 광란 상태에 빠져서 외쳤다. 이 실험을 잘 도와줬어요. 물질과 영혼, 지상과 천국 이 실험에서 각자 할 일을 했어요. 이제 웃어요. 감각을 가진 자여, 웃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이 외침 소리에 조지아나가 깨어났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뜨더니 남편이 얼굴 앞에 대고 있던 거울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재앙에 가까운 선명함을 가지고 빛나고 있던 진홍색 손이 알아볼 수 없이 흐릿해진 것을 확인한 순간 희미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로 떠올랐다. 그들의 행복을 위협하던 것은 이제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사라졌다. 하지만 에일머를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걱정이 나타나 있었다. 오, 불쌍한 에일머. 그녀가 중얼거렸다. 불쌍하다고요? 아니에요. 가장 풍성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사람이라고요. 나는? 그가 외쳤다. 비할 데 없는 나의 신부요. 성공했어요. 이제 당신은 완벽하다고요. 불쌍한 에일머. 그녀가 보다 인간적인 따뜻함을 담아서 앞의 말을 반복했다. 당신은 높은 곳을 겨냥했고 성실하게 일을 진행했어요. 후회하지 말아요. 그 고귀하고 순수한 기분을 간직해요. 당신은 지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거부했어요. 에일머, 사랑하는 에일머, 나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랬다. 사실이었다. 삶의 신비를 움켜잡고 있던 그 손은 썩어가는 육체 하나 천사와 같은 영혼을 결합시키는 매개체였다. 뺨 위 반점에서 마지막 진홍색 얼룩이 사라지자, 물론 그것이 인간의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완벽한 여성이 마지막 숨을 허공에 내쉬었다. 바로 그 순간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의 영혼이 하늘을 향해서 날아올랐다. 바로 그때 거친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영원한 삶의 진수를 짓밟고 승리한 역겨운 지상의 죽음이 기뻐 날뛰는 소리였다. 미완성의 과학의 어두운 영역에서 보다 고귀한 상태의 완전함을 추구한 대가였다. 하지만 에일머는 심오한 지혜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천상의 옷감과 지상의 옷감을 잘 엮은 행복을 피해서 달아날 필요가 없었다는 깨달음이었다. 그 당시의 상황은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강력했다. 그는 시간의 그림자가 드리운 부분을 넘어서는 시야를 가지지 못했고 현재에서 완벽한 미래를 찾지 못했다. 그는 영혼을 향해 달려가기만 한 것이었다. 반점. 너데니얼, 호손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